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젠슨 황 엔비디아의 창업자죠. 삼성 내부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뭐 제가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또 삼성전자 내부를 빠삭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없지만, 세상이 넓고 투자할 수 있는 기술주 기업들은 많은데 굳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젠슨 황이 삼성전자를 나무라는 이야기를 두고 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해서 대만 기업을 좀 두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젠슨 황 같은 사람들은 미국 생활을 오래 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옅을 거거든요. 품질이나 기술이 못 따라온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못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1년 동안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젠슨 황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AI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이게 1월 8일자 기사거든요. 설계를 새로 하라는 겁니다. 1년을 끌다가 설계를 새로 해야 될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거죠. 이 진짜 여러분들 참, 이게 1월 8일자 기자인데 설계를 새로 하라는 겁니다. 젠슨 황이 삼성전자 제품의 설계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정도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그렇게 끌어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설계를 새로 하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걸 지금 한 게 아니고 계속 지난해에 납품이 지연되면서 이제 이게 삼성전자 문제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 뭐 설계를 새로 하라는 것은 뭐 새로 시작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1월 8일 기사고, 바로 여러분들 어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삼성의 고대역폭 메모리 프로세스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영어 표현으로.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제가 삼성전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지금 망가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테크 업체의 리포트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He cannot trust the Samsung 고대역폭 메모리 프로덕트와 엔지니어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과 do business with니까 거래를 할 의향이 없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 내부의 근로 직업윤리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한국의 가장 우수한 대표 기업의 상황을 외부인이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정치 부분이 지금 뭐 헌법재판관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검찰, 그게 지금 이제 사기업이 이 정도 상황이 도달한 겁니다. 뭐 이거를 국수주의적 시각으로 무슨 뭐 대만 업체를 편애해서 젠슨 황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여러분들 뭐죠? 식견이 좁은 겁니까? 그렇게 이런 기사를 많이 써놨네요. 진짜 큰일 난 거죠. 한국 사람들 뭐 정직이란 덕목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정직이란 덕목 자체가
cannot trust 삼성 HBM product or engineer지 않습니까?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 CEO는 삼성의 HBM 제품이나 엔지니어를 신뢰할 수 없으며 그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고위 경영진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삼성의 HBM 메모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매체 환경의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삼성의 고위급 경영직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직원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고객입니다. 엔비디아는 을의 입장에 앉는 거 아니고 고객인데 전화하고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과 엔지니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위 경영진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고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매체에서 난 기사는 삼성전자 측에 손을 썼는지 연결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다른 매체가 안소니 갈리프라는 사람이 쓴 글에 국내 매체들도 비슷한 내용을 많이 다 다뤘네. 비교적 정확하게 한국경제신문이 팩타를 전했네. 이 황정수 기자 기사 뒷면에도 뭐 대만 업체를 편애하니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뭐 읽을 가치가 없는 것이고 기술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반도체 부분 경영진이 지난해 9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만난 이후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엔비디아 고위 임원이 삼성전자 경영진 앞에서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고객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삼성전자의 HBM 제품 기술력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오랜 세월 동안의 감 문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찰이 많았던 것 같네요. 굉장한 큰 여러분들 경고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넓고 좋은 기업은 많은데 왜 내가 이런 피 같은 돈을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되느냐. 조국과 민족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건 잘 모르겠고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해야 된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될 이유를 찾아내기가 참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면박을 준 건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 2월 무렵에 엔비디아 직원이 삼성전자에 이메일을 보내 삼성의 프로 정신 실종과 거짓말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11월 무렵에는 삼성전자 천안 HBM 패키징 라인을 실사한 엔비디아 직원이 혹평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엔비디아 측의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이 자주 바뀌어서 믿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을 전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지만 야 이게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망가졌구나. 이게 지금 한국 사회 현주소인 겁니다.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절대 안 사죠. 물론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라 마라 한 이야기 아니지만 내가 돈을 갖고 투자한다면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 현주소인 겁니다. 이제 미국의 가까운 장래에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 여러분 작년 2024년은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한다 다음번엔 통과한다 그렇게 해서 1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흐른 다음에 설계 다시 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 가끔 소개하는 최재원 님이 이 건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조금 강한 주장이지만 쓴 약은 여러분들 입에 쓰니까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비전문성과 부정직함, 한국식 위계와 소통 불능이 갖는 업무 비효율성을 탑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회 곳곳에 관료화된 기생충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삼성 반도체 고위 임원들에게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고객이지 직원이 아닙니다. 질문하고 요청하기 위해 전화하는 것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삼성 임원진에게 삼성전자 HBM 제품이나 엔지니어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을 질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작년 2월에도 엔비디아의 직원이 삼성전자의 비전문성과 부정직함에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지금 중국의 전방위적 하이브리드 전시 상태와 선거 시스템을 통한 국가적 비상 상황임을 알린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 구금하니 마음이 편하십니까? 조용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멸의 전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조선인임을 버리고 한국인으로 깨어나고 근대 자유인으로 각성하고 레밍 때처럼 벗어나 각성하고 고독한 개인의 생각과 자유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고 비겁하지 마시고 위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망국과 파멸에 대해 저는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일단 사회의 이름 정직함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최고 재판관들의 이름들 사고방식이나 그 식견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 윤 대통령 탄핵시키는 그런 재판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여러분들 한탄하기 전에 그게 지금 한국 사회 현주소인 겁니다. 이제 곧 가깝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정상이 되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피부로 와닿겠죠.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거나 미국 사람들 사귀어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인연이나 친소관계 때문에 말을 돌리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젠슨 황 발언이 여러분들 지나치게 대만을 뭐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최고 조직이 이 정도로 망가진 겁니다. 이 여러분들 최 재원님이 좀 말을 격렬하게 썼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여러분들 탄핵시키기 위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감옥에 불법으로 여러분들 체포 구금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 하나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게 근대 국가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됐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하자 하는 것이 이런 대부분 언론들의 논조지 않습니까? 참 뭐 꼭 피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참 사회가 이 삼성만 이렇게 망가져 있을 게 아닐 거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